많이 털어주세요. 어이서 보이서 따라와 있어. 조금만 따라와. 네, 오문범의 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추진돼야 할 부산 현안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부산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부산시가 그동안 노력해오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조기 대선을 맞아서 뭐 기회다, 표류할 것이다, 뭐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제 부산시 또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 다 아시죠? 예. 2035 월드 엑스포. 예. 근데 그 유치였는데 이게 무산되면서 이제 대체 뭔가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나온 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원내 최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거꾸로 지금 대선 전국에 북극 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지금 추진하려고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두 법안이 유사한 면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시가 추진해온 방향과는 일단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산업은행 은행법 개정을 통한 부산 이전 문제도 번번이 민주당의 사실상 반대로 예. 인해서 이제 전혀 진척이 되지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표적인 부산 지역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뀐다, 이렇게 될 경우에 산업은행 부상 이전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은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결국 이제 대선 전국에서 부산 지역 현안들을 관철하기 위한 부산시나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표면적으로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예.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느냐 아니면 표류하느냐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네. 예, 그러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경우를 보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산업은행 이전을 콕 집어서 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도 주요 기간에 부산 지역 이전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시에는 서로 경쟁하듯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꺼냈는데, 예. 차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네. 이재명 후보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그렇죠.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일단 선거 시기가 되면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말한 공약을 사실 그대로 믿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막 쏟아내는 네,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요. 근데 예. 주요 후보들이 당선된 후에 공약 이행 정도를 보면 또 이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예. 이제 왜 높으냐? 공약 이행률이 높은 건 대부분의 정책들은 기존의 정부들이 추진해오던 사업, 이런 내용들도 공약의 상당 부분 뭐 엄청 수백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거기에 대한 이행률이 나오는 거고요. 일단 그러나 이제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핵심 지표가 딱 떠오르면 네. 이거는 이제 이행이 안 되면 이행을 지금 뭐 그렇다고 이행 중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추진 중이다. 예. 실제로는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민주당의 반대로 물론 이제 그 뭐 법 개정이 안 되고는 있지만,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이나 그럼 정부도 노력을 했냐? 사실 그렇게 노력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하는 정치적인 수사로는 많이 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라고 좀 보기 어렵고, 야당과 그러면 적극적인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라는 게 원래 딜도 있는 거잖아요. 예. 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 역시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공략해 왔지만, 이후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거의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최근에도 왔다 갔을 때도 뭐 대답을 하지 않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 이번 대선에서 산업은행을 특정해서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을 그럼 할 가능성이 있냐? 없죠.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니까 이걸 다시 받아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부산을 그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민심 달래기용으로 나온 대체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수용한다? 이건 역시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북구강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대체 법안처럼 일단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 뭐 구축 이런 것들이 너무 막 뜬구름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해서 부산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략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물론 대선에서의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이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도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면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공약 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요 핵심 공약으로 어떤 정책들을 채택하게 할 거냐라고 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부산시도 지금 뭐 사실 여러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부산에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이제 핵심 타겟을 좀 정하는 것도 좀 필요해 네.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실제 부산시나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구강로 지원법이나 산업은행 이전 또 글로벌 도시도 특허부 특별법 이게 내용적으로는 좀 비슷한 면이 있으니 예. 이걸 연계해가지고 회사법원 유치까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뭐 이제 기자회견도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대선은 전국 선거지 않습니까? 예. 그 산업은행은 서울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회사법원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표심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부산시나 지역사회의 논리가 좀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선 치더라도 대선은 표로 모든 걸 계산하니까 예. 단 한 표 차이 0.73% 졌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표 얼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요 정당의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표심이나 실제 선거의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쪽의 표심이 더 유리하냐 이걸 갖고 비슷한 정책을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있다면 서정무 아나운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표 많은 데다가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 저를 그렇게 속단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에서 이제 승리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의 1순위 지역 1순위가 부산이 1순위. 부산이 물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다라고는 예측은 나옵니다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부분이 있고요. 예. 어쨌든 주요 정당이다 다 노력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절대 다수 의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의 어쨌든 정권을 다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네. 저는 민주당의 지역 공약 선정 과정에서도 부산시가 최대한 전략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뭐 예. 회사법원 이야기도 막 하시고 하니까 진짜 부산의 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뭐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인천의 제2도시 타이틀을 내준다 막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야 진짜 출산율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의경 지역이 주요 선거에서 결정표 역할을 해왔던 부분이 네. 있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아무래도 지역 공약에 대해서도 각 당이 좀 집중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약 3주 정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월 3일 날 이제 후보를 선택한다 예. 하잖아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한 그렇죠. 3주간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경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역 순회 투표를 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거의 온라인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역 순회를 하게 되면 그래도 지역 맞춤형 공약이라는 걸 그쵸, 들고 그쵸. 오죠. 네. 그래서 지역에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각 당마다 이제 그 정책들을 내놓게 되는데 지금 지역 순회 뭐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네. 이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직접 내놓고 어떤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결국 경선 기간은 당내 후보가 되는 게 최우선 목표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로 보인다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본선이 시작되는 5월 이제 한 20여일 등 되는 그 전후로 되는 그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엄청난 공약들이 쏟아질 겁니다. 지역에도 올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3주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 4월에 한 달 동안 네. 어떻게 그 지역의 맞춤형 공약들을 제시할 것이냐. 예전에 이게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왜 지역 돌면서 뭐 간담회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체. 예. 그때 부산시에 와가지고 했던 얘기들 중 상당 부분들 중에요. 부산시가 제안했던 상당수의 공약들을 그대로 그쵸,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이행은 안 됐습니다만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부산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다가 얘기를 하고 뭐 예. 어떻게 대통령실에 얘기를 해서 그 정책들을 그대로 왜냐면 잘 모르니까 지역 현안을 그걸 그대로 받아하는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역 그래서 지역이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각 후보들에게 이런 지역의 어떤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핵심 공약에 넣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이제 전 대표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후보될 가능성이 뭐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 선거 캠프에 지금 이미 구성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최대한 인맥을 넣어서라도 현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시에서도 뭐 민주당 쪽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민사회 뭐 어쨌든 모든 전 인적 자원들을 다 가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일단은 상황이 정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산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놓고 네. 그 뒤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방향을 좀 한번 바꿔서 지난 7일 민주당 부산시당이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형 연방제 선도 모델 부산 특별 자유시를 제안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보면요. 사실 이제 지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자치권을 가진다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 지방 도시들은 해마다 연말 되면 예산안 따려고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예. 이제 주요 공무원들이 한 11월 뭐 3일에 되면 없어요 부산에. 다 서울로 가갖고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예산 딴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의 정책과 방향성 그리고 재원을 스스로 확보를 못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치권이 없으니까 재정권도 없고요.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도 꾸준하게 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정부로부터의 독립 네. 또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연방도시 개념인 특별투자자유도시라고 예. 하는 거를 주장한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 예. 부산이 가진 포지션만 놓고 보면 이 정부가 부산을 이렇게 홀대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넘버2 아닙니까? 실질적인 지표를 보면 많이 밀렸다 하더라도 예. 뭐 아직은 객관적으로 볼 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도시를 이렇게 방치 수준으로 놔두는 거는 사실상 옳지 않다라고 봐지는 거고 그런 상황에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정당에서 이런 주장을 해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거죠. 자체로 봤을 때는 예.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성사되느냐 이 문제인데 네네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민주당의 방치 속에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 연방제 수준의 부산 특별 자유 도시가 가능한가라는 이런 또 생각도 들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나온 거 아니고 부산을 뭐 해양 특별시로 하자 뭔 얘기를 계속 나왔었는데 네. 사실상 그런 게 다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안했다 하더라도 이 부산으로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산업은행 이전 그리고 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네. 이것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 물론 이제 통과되지 못한 중심에는 뭐 민주당의 비협조가 있었다 이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긴 합니다만 심지어 지난 총선 시기에도 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가시적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출마했던 민주당 후보들은 이 얘기를 했죠. 산업은행 이전해야 된다, 뭐 수출입은행도 이전해야 된다. 최근에 김두관 이제 예비 후보님께서도 부산에 오셔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수출입은행까지 다 이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입을 딱 봉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그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보자면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이양해오는 내용이 초기에는 포함돼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빠진 그래서 이제 뭐 허울뿐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당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뭐 특별법 네. 또 뭐 전라북도 특별법 예. 뭐 이런 식의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맞추다가 과연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16개 특별시도가 전부 특별시가 될 거예요. 특별도가 되든지.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이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다행스럽지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나. 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되면 너무 좋으니까요. 네, 네. 자, 이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이재명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꺼내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네. 있고 또 무엇보다 충청권의 표심을 의식한 공약이 될 거다라는 추측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부산은 계속 뭔가 소외되고 있다. 부산은 네. 뭔가 좀 끈이 떨어져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충청권에서 이기면 대권을 잡는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사실 충청권에 대한 여러 공약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안타까운 게 선거의 최고 목표가 물론 당선인 거고 예. 당선을 위해서는 뭐 뭐든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있는데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체 파일을 놓고 봤을 때 현재와 같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자신들의 개인 이권과 생각해 보면 안 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래를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지방 소멸로 인한 국가 미래가
암울한 상황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권력, 예. 이권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고 또 표가 가장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이 중심 논리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또 현실이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만일 이재명 대표가 세종시로 실제 대통령실을 옮기는 결단을 임기 중에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토균형 발전에서 찾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그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안 되냐. 그쵸. 네,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부산과 같은 큰 도시가 이 경상권이 그래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제일 큰 도시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치. 이런 큰 도시가 자생력 있게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법과 제도를 왜 고칠 수 없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도 같이 내놔야 된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자치분권형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에만 있으면 지방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지방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고 사람도 경제도 정치도 다 중앙에 집권돼 있는데 수도권에 네, 네. 지방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일주일만 서울 가 있어도요. 부산에 무슨 뉴스인지 잘 모릅니다. 부산 사람인 저희들도 올라가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요. 도대체 지방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거기서 뭐 부산이든 대구든 대전이든 사실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게 일단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 도시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지방의 거점 도시들 가보십시오. 이게 부산만 침체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구나 대전을 가보면요. 부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게 도시가 쇠퇴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사람도 없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것도 거의 다 주거용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게 지금 지방 대도시들의 이제 뭐 현상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다만 세종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이 신행정 수도법 이것만 만든다고 될까? 또 글로벌 특별법이 됐던 뭐 특별 도시법이 됐던 이 거점 지방을 중심으로 한 특별 발전 계획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미 충청권은요 수도권입니다. 그렇죠, 예, 뭐 1시간 내에 다 이동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수도권이라서 세종시로 옮기는 게 그렇게 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방과 패키지로 같이 이 전략을 짜지 않으면 네. 사실상 이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민주당이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그 패키지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핵심은 법안을 산발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주장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 분권형 개헌을 포함을 해서 자치분권형 개헌과 동시에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자치권, 재정권을 포함한 지역별 특화 전제로 한 개헌 그리고 이제 특별법 처리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네. 이거의 가능성은 그나마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같이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총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아 이거 지금 너무 좀 뭔가 부산의 입장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좀 진퇴양난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아 진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서 정말로 지금 4월 5월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조기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지자체장들의 대선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의 출마도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요 지역 언론 특정 언론에서 좀 띄우기 하고 있는 예. 느낌도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출마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출마가 언급되고 있고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그룹들마다 10명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소위 이제 원오브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 단 한 명이 될 수 있는 근데 이 박형준 시장 개인에게 이게 지금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예를 들면 추대 분위기가 있다든지 이런 정치 권력에서 뭐 어느 세력들이 박정희 시장이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물론 최종 후보 경선까지 간다면 정치적 위상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최종 경선에도 가지 못하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종 후보 2명만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물론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럼 중간에 컷오프 되게 되면 이게 진짜 개인 위상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부산의 상황이 일단 녹록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부산 녹록하지 않고 시장이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될 수 있을까? 또 국정과제 채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는 거고요. 정황상 민주당에 유리한 대선 흐름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예. 박형준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는 예. 게 여러모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또 부산시로 봤을 때. 부산시로 봤을 때 도움이 될까? 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박형준 시장이 후보로 출마해서 자치분권형 개헌이라든지 지역 현안을 적극 부각시키는 이런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논리적이고 게다가 이제 중도성 있는 인사라고 표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언급되고 있으니까 그런 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 대선 구도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뭐 5, 6개월 정도의 네.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네. 뭐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2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 이루어지는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요. 그 정도로 빠른 시간이 가게 될 텐데 네. 그리고 설사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탄핵 이후에 진행되는 선거고 강하게 새가 결집되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선거 구도라고 본다면 지역 현안을 부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원식 의장이 개헌 논의 얘기했다가 바로 3일 만에 꼬리 털었잖아요. 내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예 이거는 뒤에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게 아마 빗겨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부분들은 큰 어떤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지고 물론 박 시장님이 나름 충분한 역량을 바탕으로 개인기를 가지고 출마한다. 그건 본인의 뭐 선택에 달려 있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의 정치적 흐름과 지역 현안의 상황 이런 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저는 출마가 좀 쉽지 않을 거다. 개인이 결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도리어 이 탄핵 그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부산시가 긴급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예. 현안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 거기서 내용을 한 걸 보면 딱 2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현안들을 양당 후보들에게 적극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하나는 이후에 국정과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만든다. 이게 그때 나온 결론이거든요. 예.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출마는 안 하냐 이거 뭐 그건 개인 선택입니다만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부산시의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정책화할 것이냐 공약화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국정과제로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런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부산 현안을 좀 잘 갖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총장님의 말씀은 지금 뭐 박형준 시장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뛰어드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도 부산시로도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조기 대선은 시작이 돼 버렸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참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시민들 또 부산시의 정치권에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8년 상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두 명이나 이게 파면됐다. 국가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런 일인데 여기서 교훈을 좀 얻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가 지도자를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거는 지금 명확한 교훈으로 저는 다가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네, 유권자들에게.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대권을 노리고 지금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위기 상황에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지방 입장에서 보자면요. 눈에 보일 정도로 쇠락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 또 아니면 지방을 살리는 일은 단순한 지역의 이기심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국가의 전망이 달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부산이 지금 경제로 보면 부산 1등 기업 아시죠? 매출액 1등 기업 BNK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기업이 1위 기업이에요. 100대 기업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부산의 현실입니다. 제2도시라고 하는 부산에. 그래서 이런 전망에 달린 문제라서 이 부산시도 뭐 후보나 또 아니면 뭐 정당뿐만 아니라 이 진영을 떠나서 지방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저는 진짜 목숨 한번 거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핵심 국정과제로 만드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거기에는 시도 뭐 지역 정치권도 여야도 필요 없고 시민사회도 보수냐 진보냐 다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이걸 입안시키지 못하면 또 5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누가 대통령 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5년은 또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시간이 안타깝다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기본적인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 이런 기본적인 게 안 지켜져서 지금 아픔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서울에 사는 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지방에서 사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산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 때문에 부모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이거 너무 슬픈 현실 아닙니까? 너무 그래서 슬픈 사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어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유권자 되시는 부산 시민들이 진짜 지역에 대한 이 정책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후보 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다면 그 비전을 가지고 선택해 보시라. 그 말씀을 마도록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에 생각이 나고 지금 이제 너무 조기 대선 국면이고 2달도 뭐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급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정책을 잘 두드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